제6회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 개막식이 지난 21일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예선전에는 모두 71개 팀이 출전해 16개의 본선 진출팀을 가려냈습니다. 여기에 본선 시드를 받은 16개 팀이 가세해 본선 32강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또한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은 이번 대회부터 외국인 초청 시드를 신설해 중국, 일본, 대만에서 각 한 개 팀이 국내 페어와 자웅을 겨룹니다. 각자 10분의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는 페어바둑 최강전의 대회 총 규모는 1억 5천만 원이며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일본 바둑 역사에서 처음으로 7대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하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기성, 명인, 본인방, 왕좌, 천원, 기성 등 6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던 이야마 구단은 여기에 10단을 추가하면서 활용 점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기원에서 열린 제54기 일본 10단전 제4국에서 10단 타이틀 보유자 이다 아츠시 8단에게 승리를 거둔 이야마 구단은 종합전적 3승 1패로 10단을 쟁취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염원하던 7관을 이뤄냈습니다. 2016년 내셔널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지난 19일 한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12개 팀이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6개 팀이 더 늘어 총 18개 팀이 참가합니다. 18개 팀이 뛰는 리그는 프로 아마를 통틀어 국내 최초로 특히 아마 바둑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2016년 내셔널 바둑리그 개막식은 오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립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바둑올림픽,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에 도전하는 4명의 주인공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22일과 24일까지 총 3회전을 치르며 오직 4명의 기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의 스웨 구단이 일본의 고노린 구단을 꺾었으며 또한 중국의 탕웨이신 구단이 지옥의 조를 뚫고 올라온 우리나라의 김지석 구단을 물리쳤습니다. 반대편 역시 치열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대결이었던 이세돌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했으며 가장 화제를 모았던 한중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에서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스웨와 탕웨이신 구단 그리고 한국의 이세돌,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전이 성사됐으며 8번째 응시배컵을 넣고 한중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린 제3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중국의 리친청 초단이 일본의 쉬자이안 3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벌어진 3위 결정전에는 우리나라의 변상일 4단이 중국의 양댄신 3단을 물리치며 3위를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진서 5단과 이동훈 5단이 8강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홀로 4강에 진출한 변상일 4단은 중국의 리친청 초단에게 패하며 아쉽게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쉬자이안 3단은 초대 대회에서도 자국의 이치리키료 7단에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4기 메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8강전에서 김명훈 3단과 신민준 3단이 준결승에 선착했습니다. 1, 2회 대회 우승에 빛나는 변상일 4단에게 그동안 3전 3패를 기록했던 김명훈 3단은 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신민준 3단 역시 올해 입단한 박현수 초단을 꺾으며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기 메지온배는 97년 1월 1일 이후 출생기사와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 28명이 출전했으며 메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챔피언은 오는 6월 예정인 한중 신예대항전 한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한 주간의 바둑 소식 빠르고 정확하게.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바둑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기남녀의 송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금기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응시배를 응원하느냐, 뭐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응시배 저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게 다 위기남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겠죠? 네, 바둑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의 힘을 팍팍 보내서 그 박정환 구단이
그의 힘으로 커제 구단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커제 구단, 또 커제 구단에게 연전 연패하던 이세돌 구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시배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동시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글로비스배에서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글로비스배에 이제 한국 미래를 담당하는 3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요. 신진서, 이동노단, 그리고 변상일 4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강에는 변상일 4단만이 올라갔고 그 변상일 4단이 결국 그 우승자인 리친청 초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3위에 그쳤는데 그 리친청 초단이 제가 입단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네. 사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여기 신예 대회에 나와야 되는 선수가 맞나요? 금기 씨는 지금 몇 단인 거죠? 저는 4단입니다. 오. 5단이죠, 5단. 왜 지금 자기 네. 단위를 지금 헷갈리시는 건가요? 아무튼 리친청 초단보다 지금 승단이 빨라요. 네. 파이팅. 네. 리친청 초단 예전부터 기재가 뛰어나다고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왜 아직도 초단일까요? 네, 갑자기 이러다 어느 날 9단이 네.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리친청 초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 중국과 일본, 세계 각지에서 고생한 우리나라 선수들과 또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또 우리나라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한 주를 보냈죠. 네, 기자분들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응시배에는 조금 의미가 남다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금주의판에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궁금합니다. 바로 금주의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주의판 첫 번째 판은요. 8강전 빅매치 대결이었습니다. 자,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의 만남인데요. 이 대결이 성사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네, 사실 이 선수들은 자국 랭킹 1위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다 세계 랭킹 1위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빅매치 어떻게 판이 짜여졌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철저하게 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커제를 상대로 일단 실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이 바둑은 설명드릴 자리가 너무 많은데 저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설명해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초반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선악을 구분 못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네.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반에 커제 구단이 이곳을 묘한 곳을 이렇게 날일자로 이게 무슨 행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흑에게는 행마가 연결되는 자리가 아니고 네. 백에게는 이제 날일자로 씌우는 자리? 삭감을 하는 건가요? 근데 보통 삭감을 할 때는 이 상대방 모양이 좀 넓을 때 삭감을 하는데 지금은 좀 이 백 모양이 중복 같아 보이거든요. 굳이 네.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제 묘하게 비틀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네, 커제 구단 욕심 아닌가요? 받으면 아무래도 자기가 무엇인가 기분이 좋다.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역시 이런 거 그냥 순순히 받아줄 리는 없겠죠? 네, 어떻게 응수를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붙였습니다. 역시 반발을 했죠. 네,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사실 이 흑 한 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백의 행마가 눈목자로 벌려져 있는데요. 이 간격은 그래도 좁기 때문에 자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이곳에 붙이는 것은 젖히고 나가더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네, 사실 백집을 조금 부수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네. 어차피 이 돌은 중앙에 지금 3점이 이렇게 떠 있게 돼서 아무래도 흑의 입장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진행이죠. 네, 자, 이 이후에는 커제 구단이 또 어떻게 반격을 했을까요? 계속 수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어쩌나 싶었는데요. 네.
여길 붙이고 막으니까 이제 또 이쪽을 치중을 했습니다. 아, 한창 이 하변에서 두다가 말고 다시 이제 귀로 갔어요. 네. 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이곳저곳 둘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이곳저곳 뒀다가 되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커제 구단은 조금 틀린 것인지 일단 이수의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넘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지금 끊더라도 자, 이 축이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지금은 우상기의 흑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백이 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주환 구단도 다른 응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 이곳을 놓고 자, 끊었어요. 네. 자, 그러자 단수하고 나가고 네. 네, 뭐 굉장히 복잡해요. 네. 지금 사실 아직은 뭐 결정이 난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백도 이제 이 5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자 이곳을 하나 끊어 잡았어요. 지금 이 바둑의 형세를 그러니까 이 진행을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한국 선수들의 네. 굉장히 그 복잡했던 뭐 입국 과정? 네.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기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보통 이제 세계 대회에 이렇게 선수단이 가게 되면 네. 이제 그 인솔자가 당연히 나와 있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을 가더라도 이렇게 피켓 들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 중국에서 국제 미아가 된 것인가요? 네, 국제 미아가 됐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지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냈다고 해요. 이게 오해가 좀 빚어져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오해가 있어서 응시배에서는 사실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인솔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인솔을 받지 못하고 거의 뭐 아름아름 찾아오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네. 사실 응시배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진 추첨식 또 이 현장에서 또 뭔가 잡음이 들려왔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사들은 이 대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진 추첨식도 정말 긴장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누구랑 들은지 네. 대충이 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추첨을 잘해야 또 이제 계속 그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 매판,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추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추첨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추첨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네.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길을 실어서 뽑죠. 네. 그런데 이 대진 추첨식에서도 뭔가 좀 일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뭐 감독이든 코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아니 그때 되면 알 것인데 못하러 뭘 물어보느냐 알려주기 싫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저는 뭐 급식을 먹더라도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 그렇죠, 네. 너무 궁금. 미리 좀 알아야 네. 좀 기대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네. 뭐 이렇게 전기를 굽는다든지 네. 적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먹고 아예 조금만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할 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또 그 대회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로 또 추첨이 이루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사실 뭐 누구든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특히나 굉장히 유명한 공인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중국 팬들이 지나가다가 이세돌이다 하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저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 대진 추첨식 때 좀 불만을 가져서 인터뷰를 좀 응하지 않다던가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자 이 중국 바둑계에서 이 거센 또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좀 오해를 빚어서 또 공격을 받았죠. 네, 이게 전후 사정을 모르고 보면 사실 이세돌 구단이 네. 뭐야 저 선수는 뭐 네가 좀 잘 나간다고 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언짢았던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됐던 거죠. 네,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좀 대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좀 오해가 빨리 풀렸어요.
타이잼의 이영재 기자가 네. 오전에 기사를 올렸는데 그게 불과 이제 오후가 되자 바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 중국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직후 네. 응시 측에서도 바로 좀 이렇게 대회 진행에 어떻게 보면 미숙했던 점,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있어서는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중국 바둑도 그렇고 한국 바둑도 그렇고 이 서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이제 번역이 되고 또 네. 올라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오해를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기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네, 이영재 기자의 노고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응시부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반인데 후반에도 사실 다룰 장면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군데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초반에 보여드렸고요. 이 대결은 제가 보기에는 집념이 나은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박정환 구단의 집념의 승리 이 한 판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의 팬도 계시고 강동인 구단의 팬도 계시지만 네. 이 바둑을 중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두 선수의 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자, 금주의 판 두 번째 대국입니다. 이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봤으니까 이번엔 이세돌 구단의 바둑 또 봐야겠죠. 네, 이세돌 구단 형제 기사 강도영 구단과 만났습니다. 사실 8강에서 만나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요. 네.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했나요? 한 선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자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바둑이 그려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곳을 들여다봅니다. 이세돌 구단이요? 네, 이거 익숙한 수인데요? 네, 알파고의 수법을 이제 습득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있고 자, 알파고는 그때 좌변을 두지 않았죠? 네. 자, 역시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었고요. 네. 그때도 알파고가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크게 넓혀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이 자리였는데 네. 약간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프로기전에서 물론 배석은 조금 다른데요. 네. 실제로 한번 예선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 네. 경기는 결국 졌죠. 아. 나중에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 그렇군요. 뭐 계속 이렇게 이 알파고의 수법도 써보고 뭐 누군가의 수법도 써보고 하면서 또 연구가 계속 거듭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네, 지금 이 진행 보시면은 네. 뭐 나머지는 걸치고 뭐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이곳을 한 칸 좁힌 이유가 네. 이곳을 이제 씌우기 위함이거든요. 씌웠을 때 오히려 이 흑돌이 좀 간격이 넓어서 차단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뛰면 차단이 되는데 네. 지금 이 돌을 이용해서 이곳을 밀어서 자연스럽게 우아기 쪽을 굳히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흑의 작전이죠. 아, 리듬을 타겠다 이런 뜻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역시 강동원 구단이 네. 이거 뻔히 다 알잖아요. 네. 자, 붙이고 막아서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네. 자, 역시 강도윤 구단도 상대가 원하는 그림으로는 둬주지 않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네. 서로 다 상대가 더 달라는 대로 안 둬주는 걸로 가장 유명한 기사들이거든요. 네. 이 두 기사가 만났으니까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을 붙이고 이런 장면에서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네. 급소를 두면 돼요. 근데 급소도 네. 어딘지 모르면 어떡하죠? 그렇죠. 일단 이수는 네. 백에게 쌍립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급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젖히자 네. 여기를 또 끊고요. 네. 이수의 의미는 그냥 잡아달라는 거죠. 그냥 잡으면 우아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백이 또 여기서 여기를 하나 단수로 먼저 합니다. 네. 이수의 의미는 나갔을 때 잡으면 지금 이 자리를 잊지 않아도 여기를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네. 이곳을 따냈겠죠. 네. 근데 그러자 또 이제 흑도 여기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를 또 단수를 합니다. 또요. 네. 재밌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빵 따내면 크지만 네. 요석이 잡히죠. 음. 그렇다 보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단수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이거는 이 빵 따냄이 이 빵 따냄보다 더 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네. 또 끊어요. 네.
따내고 한 수 정말 단수하고. 어려워요. 네, 지금은 이 패는 이길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을 텐데 네. 지는 순간에 바둑이 끝나니까 패감이 없고요. 네. 자, 여기서는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를 이으면 이제 돌이 이쪽이 와야 되는데 네. 여길 단수를 당하고 이쪽을 막히게 되면 돌들이 아주 뭉칠 수 있을 만큼 뭉쳤죠. 아, 정말 이 바둑 처음 배울 때 이 포도송이 형태라고 네. 이 우형의 가장 나쁜 형태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있는 곳 말고 흙의 응수가 다른 곳이 뭐 마땅한 곳이 있나요? 네, 이곳을 나가는 수가 있고요. 아, 네. 따내자 있고 침입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진행이 연속해서 이어졌는데 네. 자, 이렇게 흑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바둑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접전 초반 몇 수 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치열한 접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 싸움은 좀 누가 승기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국을 실시간으로 볼 때 당시에는 백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흑의 실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네, 이게 지나고 나서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흑이 잘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남는 건 현찰.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이 빠른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 대결에서는 아프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떠나 보내야 돼요. 네, 지금 강동원 구단이 떠났고요. 네. 그래도 뭐 이세돌 구단이 남았으니까 네. 좋은데 4강전 결승전 이제 2경기만 남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네. 이 준결승전에서 한한전 그리고 중중전이 성사가 되면서 결승전은 한중 대결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승에서 중국 만나거나 한국 만나는 것보단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4강에서 만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이 지금 4강에 올라온 선수들 몇몇이 지금 매판이 결승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결승전에서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4강부터 만나서 결승에 갔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던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 우리나라 선수들 멋진 바둑 명국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기남녀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이대로 응시배 우승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해외 소식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번 주는 국내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기전이죠.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가 곧 시작이 됩니다. 오는 28일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열리는데요. 위기 남녀가 이 생생한 선수 선발식 현장 놓칠 리 없겠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역시 28일 같은 날입니다. GS 칼텍스 결승 3국 윤찬희 5단과 이동호 5단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윤찬희 5단이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바둑TV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네, 놓치지 마시고요. 한세실업배 경희대와 성균관대 16강전 이번 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위기남녀였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수가 났네. 정관 선수 뭔가 만들어냈나요? 야, 이건 수가 뭐 조금 난 게 아니고 대형 사고 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한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여기를 둘 텐데 이러고 개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백이 유리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고가 났어요, 무조건. 예. 지금 이창호 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금 100% 수가 났습니다. 그 수가 있습니까? 와, 그 수가 있어요. 좋은 수인가요? 야, 이게 있어요. 네. 야, 진짜 이창호 선수. 와, 이거 있습니다. 와. 네. 야, 이게 있네요. 유일하게 이 수가 있네요.